해드릴 강의는 신규분들은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간에 코치를 많이 해주셨던 우리 코치님들, 그리고 디톡스를 이미 하셨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 좀 나눠드릴까 싶은데, 사실은 이 강의를 위해서 어저께 제가 밤에 12시 반까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보다 더 찾아서 근데 살면서 가끔씩 기대하지 않은 큰 선물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40분 정도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깜짝 카메오로 저희 그 트랜스펙터의 대가이시고 트랜스펙터의 가장 살아있는 전설이신 최석윤 골드님이 깜짝 놀라게 오셨어요. 이 자리에 잘 안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급하게 트랜스펙터에 대한 강의를 한 20분 부탁을 드렸어요. 오신 분들 입장에서 정말 대박이에요. 기대하지 않게 갑자기 오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한 반 정도를. 근데 이게 말을 좀 빨리 해야 되네. 빽빽하게 준비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3주차기 때문에 IDN은 면역 아카데미인데 시리즈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매 주마다 한 주씩 시리즈로 이어져지는데 지난주에 이지덱스에 대한 전반적인 제품이 들어갔었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지덱스 파우더 빼고 나머지 캡슐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캡슐팩과 보식에 대한 것만 따로 뽑았어요. 3주차에는. 그래서 캡슐팩에 대한 개념하고 왜 따로 빼라는지에 대한 그리고 성분 역할을 잠깐 말씀드리고 집중적으로는 보식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식을 단순히 그냥 위가 비었으니 부드러운 거 먹고 잘 적응을 시켜라 라고 하는 개념인데 실제 보식은 평생 건강 습관을 만드는 식이에요. 그래서 평생 건강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나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계셔야만이 이게 보식단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에만 진행될 일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내 몸을 어떻게 내가 유지, 운영,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개념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괄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캡슐팩을 조금 먼저 말씀드릴 텐데 캡슐팩을 사실 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조금 있고 요거 좀 뺄게요 오늘. 네.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지금 덥거든요. 히터를 좀 네네 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 환풍기를 바로 맞는 환풍구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지덱스 전체 패키지가 내용인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이지덱스 캡슐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파우더 구성이었었고 여기서부터 이지덱스 캡슐팩인데 성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이거를 왜 빼놔서 따로 드시게 하는가 하면 이 세 가지 성질이 각각 독립성이 강한 것들만 빼놓았어요. 어떻게 독립성이 강하냐면 이거를 분말을 해서 다른 것들과 섞였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내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거나 상호간에 부딪힐 수가 있거나 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빼놓은 부분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밀크시스를 포함한 슈퍼디거든요. 슈퍼디를 뺀 이유는 첫 번째가 너무 써요. 파우더를 해서 분말을 해서 파우더 했을 때는 먹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강한 해독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의 성질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들과 합쳐지지 않은 이유예요. 그것이 슈퍼디의 가장 큰 포인트고 이 성분이나 이 효능은 이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는 7가지 소화 효소와 불효소가 같이 있는데 이 효소들이 다른 효소 합쳐졌을 때 상호작용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을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따로 뺀 부분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효소 기능이 2배로 더 강화가 되는 독자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따로 다른 부분들과 섞이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게 디프로바이오틱스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 이그나이트라고 하는 거는 집중적으로 근육의 에너지와 온도, 열을 저장을 시키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장된 그 열로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그나이트의 가장 큰 역할인데, 왜 열을 올려야 되냐 하면 체내 온도가 올라가야 부신 기능이 좋아져지고, 부신 기능이 회복이 안 되면 지방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열을 올렸을 때야만이 세포의 활성도라든가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라든가 면역이라든가 살의 기능이라든가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그나이트라는 역할이.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요소들을 해서 이 세 가지는 지금 따로 뺐고,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먼저 드시고 30분 내지 40분 후에 파우더를 드시는 게 가장 최적화되어져 있어요. 특히 장이 민감하거나 바로 설사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걸 먼저 드시고 30, 40분 후에 파우더를 드시기를 추천해 드리는 게 훨씬 몸에 기본적으로 체내 온도가 올라가고 장에 효소대 작용을 하고, 그 부분들이 지난 다음, 정리가 된 다음에 파우더를 드시는 게 처음에 대통 하시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강한 호전 반응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샤워하고 팩 먼저 드시고 화장하고 파우더를 드시는, 그다음에 식은통으로 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로 각각 역할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다음에 나중에 설명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식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해요. 질병은 이걸 붙이자면 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대응할 수 있는데, 과연 질병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리고 보식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 보식의 왜 생활 습관이 가장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질병의 개념이고요. 질병의 원인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유전이냐, 감염이냐, 독성이냐. 보통 암이 걸렸거나 아니면 뭐 혈압이거나 하면 유전적으로 부모가 그래서 그럴 수 있어라고 하잖아요. 감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전만 해도 감염을 안 봤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위암이 걸리고 여러 가지 감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새로운 학설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감염성이 있고 독성성이 있어요. 독성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체내에 축적된 독성들이 역할한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유전이나 감염이나 독성은 어쩌면 우리가 조금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일 수 있어요. 의사이거나 어떤 과학이거나 병원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리하기 쉬운 영역이고, 실제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생활 습관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의 근거는 제가 하는 유추가 아니라 실제로 논문이나 학술 강의 자료들에서 발췌한 내용들이어서 관련 자료들이 어디서 발췌했는지는 필요하신 분 다 전달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작년만이 아니라 해마다 항상 발표되는 내용인데, 실제로 생활 습관이 만들어내는 병이 90%라는 거예요. 나머지 유전과 감염과 독성이 다 합쳐서 10%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대대로 암이 있었고 집안이 대대로 고혈압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생활 환경이 건전하고 건강하면 노출이 안 된다는 얘기고, 집안에 아무 병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 습관이, 내 생활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병을 만든다라고 하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내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이에요. 여러분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거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쓰레기가
노폐물로 되어서 이것이 독소 작용이 되어서 염증과 악성 세포들을 만든다고 하는 이론인데, 그러면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크게 뭘 말하냐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물 먹죠. 음식물 먹죠. 그 다음에 공기를 마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생활 습관 제일 기본이 된다고 하는 건데, 오늘은 주로 음식과 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공기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길어서 보급되고, 실제 우리 필터링 할 수 있는 물과 음식에 대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몇 가지 적어놨는데, 그 인체의 3분의 2가 체액이에요. 혈액, 림프액, 조직액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냐 하면, 뇌 척수액의 99%가 물이고요. 혈관의 94%가 물이고, 근육의 75%가 물이고, 피부의 71%가 물이고, 간의 70%가 물이고, 뼈의 20%가 물이고, 지방의 10%가 물이고, 우리 이빨의 3%가 물이에요. 인체에는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에 들어있는 음식으로 인한, 잠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음식의 영양의 에너지원이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인데, 이 세 가지가 영양으로 흡수되고 나서 남은 찌꺼기가, 결국 나무를 떼도 찌꺼기가 남는 것처럼, 연기가 남는 것처럼 이 찌꺼기가 12만 킬로 속에 다 박혀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실제로 밀어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가 물이 중요한 세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물의 찌꺼기들이 박혀있는 10만 킬로 박혀있는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은 것들이 결국 염증이 되고, 염증이 있으니까 통증이 오잖아요. 통증이 오면 알러지가 생기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보통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더 산성화된다고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빼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순서는 이래요. 먼저 탈수가 되면 노폐물이 못 빠져나가죠. 못 빠져나간 노폐물이 염증이 되고, 이 염증이 통증을 만든다고 하는 순서예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단백질,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에너지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영양소로 환원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예요. 불쏘시개 같은 거죠. 이거를 태워서 분해를 시켜서 보내는데, 그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게 효소인데, 이 효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고 작용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 탄수화물을 먹고 남은 찌꺼기가 어떻게 남냐 하면 이산화탄소와 고혈당과 젖산으로 남아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졌을 때 우리는 당뇨라고 말하고, 근육에 쌓이는 젖산이 모이면 만성 피로분해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지방은 타면 찌꺼기가 고중성지방, 고콜레스테롤, 고지방산화 되어져서 이런 것들이 지방간과 동맥경화, 비만, 이어지게 만들고, 단백질의 찌꺼기가 암모니아랑 요소, 시스테인 이런 것도 나오는데, 암모니아가 많았을 때 간이나 뇌로 갔을 때 호수 상태가 와요. 요소나 크레아틴이 높아져지면 신부조증이 와요. 그러니까 신장 사구체들이 오는 것들은 요소와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찌꺼기들이 못 나가서 오는 게 원인이에요. 요 살이 쌓여서 통풍이 오는 거잖아요. 그 혼합.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해서 오는 게 신장 질환, 혼수 상태, 통풍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거든요. 결국 보식이라는 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 물과 제대로 대사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역할을,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결국 질병, 음식의 찌꺼기가 질병의 뿌리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출 해독을 잘하는 것과 면역, 이 두 가지인데 배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이고, 그리고 효소 작용을 잘할 수 있는 필요한 영양소들이고, 면역,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디톡스를 끝나고 나서 반드시 라이트 스타트 정도 유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어려워져요. 이제 먼저 물부터 들어가면, 물이 1.2%만 부족해도 탈수 현상이 되거든요.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5%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혼수 상태로 와요. 10%가 부족하면 죽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 하면, 보통 탈수가 되면 노폐물이 축적이 되죠. 그러면 통증이 오죠. 그럴 때 사람들이 보통 하는 거는 쉽게 하는 게 약을 먹어요. 그 다음에 산성 음료수들을 먹어요. 각종 산성 가공식품들을 먹어요. 그래서 몸이 어떤 쪽으로 가냐면 소화효소가 파괴가 되고 미네랄이 파괴가 되고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 몸이 점점 독성화되어져 가요. 우리가 항상 여자들 아침마다 샤워를 하시는데 머리에 묻은 먼지나 얼굴에 묻은 먼지를 어떤 약으로 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씻어내는 거는 물이라는 거고, 약의 기능이, 이제 병원의 기능이 어떠냐 하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약과 수술과 방사능 시술이에요. 주사도 약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순기능이 있죠. 어떤 증상을 억제하거나 조절하거나 누르는 기능은 있는데 몸속에 있는 노폐물 찌꺼기들을 몸 바깥으로 빼는 기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식의 개념은 내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항상 빼주고,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게, 효소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나무를 센 불로 떼면 찌꺼기가 덜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말은 효소의 작용을 극대화시켰을 때 찌꺼기가, 영양소들의 찌꺼기가 덜 나온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작용을 하는 게 효소고, 효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비타민과 미네랄인데, 찌꺼기에도 종류가 있어요. 지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고 중금속, 산성, 독성들이 있어요. 지용성 찌꺼기를 빼내는 게 비타민 A, D거든요. 바이오 EF예요. 수용성 찌꺼기를 빼내는 게 비타민 C군이에요. 그게 PBDS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중금속과 요즘같이 많은 이런 초미세먼지 플러스 중금속, 산성화되는 독성을 빼내는 거가 칼슘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양소가, 영양 3대 요소가 있는 것처럼 조절 3종 요소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필요하고,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찌꺼기가 걸러지게 하기 위한 조절 영양소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비타민과 미네랄과 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각각 역할들을 할 때야만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너무 물로 봐서 그리고 난 물멍수가 없다고 안 목마르다고 이렇게 하는데 물이 어느 정도냐면요. 하루에 우리 인체 안에서 물이 나오는 양이 총 10리터랍니다. 10리터. 그 중에서 폐, 침으로 나오는 게 1.5리터, 위장에서 나오는 게 2리터, 췌장에서 나오는 게 2.5리터, 담즙에서 나오는 게 1리터, 장관에서 나오는 게 장장 3리터래요. 이 10리터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소들을 분해해서 장으로 이동시키게 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게 9.9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위산은 강산성이잖아요. 위산은 강산성인데 실제로 12지장부터는 알칼리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대다수의 우유, 커피, 그 다음에 유기농으로 만드는 일체 모든 가공식품들, 포컬리스틴조차도 산성수예요. 모든 음식들이 다 산성화되어 있어요. 산성 음식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위험이 많은데 그 위산이 강산성이거든요. 강산성이 갖고 있는 위 벽을 코팅시켜줄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거는 물이라는 거예요. (1.2%만) 탈수가 돼도 바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관절염, 그 다음에 피부 노화, 위염, 왜냐하면 위벽을 물로 입혀주니까, 그 다음에 혈전 생기죠. 피가 탁해지죠. 그 다음에 세포 노화가 바로 온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포의 99%가 물이니까. 그리고 부종이 온다는 거예요. 부종은 물을 많이 먹어서 오는 게 아니라 수분이 부족해서 오는 게 부종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신장 결석, 뇌 손상, 이런 모든 것들이 물이 1.2%만 부족해도 온다는 건데, 우리의 인체는 얼마나 묘하냐 하면 이 물이 빠져나가면 죽으니까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딱 만들어서 신장 기능을 순간적으로 저하시켜서 오줌이 안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 마려운 데 가서 앉으면 5초, 10초 있어야 찔끔 나오고, 또 나오면 뭔가 조금 남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왕왕 생겨요. 결국 몸에서 물을 킵하기 위한 자구책인데, 그럴 때 우리는 또 약을 먹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기능을 또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혈액의 4점,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4.5리터 됩니다. 4.5리터 중에 이제 0에서 14까지 혈액의 성분을 봤을 때 약 딱 중간이 7이고, 혈액의 농도는 7.3에서 7.5 정도가 유지가 되어야만 생존이 가능해요. 약 알칼리죠. 이거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많은 산성화된 것들, 맥주, 커피, 모든 산성음료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마다 사실은 몸은 약 알칼리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물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어디 장거리 가면 고속도로 휴게소 쓰기도 전에 막 오줌 마렵고 막, 그리고 남자분들은 맥주 마시면 막 엄청나게 소변 마렵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몸은 스스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산성물질을 몸 바깥으로 빼내서 정상적인 pH 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식의 첫 번째 개념은 물과 영양소인데, 모든 병에, 모든 동물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병의 가장 근간은 탈수와 영양 실조인데, 왜 그러냐면 물이 하는 역할이 영양소를 온몸에 나르고 노폐물을 다 빼내고
면역을 전달하는 게 물의 역할인데 전달이 안 되니 흡수가 안 되고 하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계고요. 그래서 물은 골라 먹기 좀 쉽지 않아요. 이제 특히나 어떤 삼사 방식으로 되어 있는 집안에 있는 정수기 물들이 강산성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물은 약알칼리를 쓰거나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이거나 그런 물들인데 실제로 체액과 가장 유사한 게 오염되지 않은 빗물이나 오염되지 않은 바닷물, 지하수, 오염되지 않은 것들 이 체액과 가장 같은 농도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결국 물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영양소 전달이 안 되고 우표면에 쌓이니까 통증이 생기고 그래서 암이 되고 이런 부분들과 꼭 기억하실 거는 물을 내 몸무게의 3.3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내 노폐물을 빼내기 위해서 몸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2.7리터인데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우리가 음식물 먹을 때 먹는다고 치더라도 최소 내 몸무게의 3.3 정도는 추가로 물을 드셔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음식은 피할 수 없는 게 우리 음식인데 이것을 제대로 연소시켜서 찌꺼기를 빼내게 하기 위한 작용들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과 면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 두 가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정확히 되셔야 일시적인 어떤 보식의 개념이 아니라 보식은 그냥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부드럽게 정할 수 있는 적응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거는 디톡스를 하고 평생 건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물과 영양소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생활습관 이것이 생활습관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을 만드는 거예요. 공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요새 이제 그 이온기라고 하는 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일상화기는 좀 아직은 시기상 상조인 것 같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과 영양소, 면역 이 세 가지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내용들이 지금 디톡을 하시거나 플러스 건강을 유지하시려고 하시거나 하는 분들에게 도움 좀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